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캐시우드가 며칠 전에 현재 미국 시장에 관해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캐시우드 누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2019년, 2020년대 초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가 곧 망한다. 주식값이 그때 한 200불 정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테슬라 곧 망한다 그랬을 때 혼자서 테슬라 주식 4,000불까지 간다라고 우기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이 4,000불을 넘어서 거의 6,000불까지 갔죠. 스플릿 전 프라이스로. 근데 우드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결국의 요점은 페드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페드가 연준이 이자율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 증거 자료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지금 현재로 non-farm payroll, 그게 뭐냐면 농부를 뺀 다른 사람들의 고용률을 가지고 그게 전번에 얼마 전에 나왔을 때 꽤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게 내려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자를 이렇게 올리면 연준 이자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률이 꽤 높게 나와서 연준이 계속해서 요번에도 0.75를 며칠 전에 올렸죠. 0.75%를. 그랬는데 이 캐시 누님 말로는 지금 레깅 인디케이터, 뒤에서 처지고 있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처지고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자꾸만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딩 인디케이터, 먼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지표를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경제 지표를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봐야 될 경제 지표는 PMI라는 지표가 있는데 Purchasing Manager Index라 그래서 이를테면 회사에서 물건을 사들이는 그 구입하는 부서의 매니저들을 그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경제 동향을 알아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표가 지금 계속 하락세다. 몇 달째. 그리고 또 하나 지표, 두 번째 지표는 Household Employment Rate. 이 고용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Non-Farm Payroll하고 틀린 게 이 Non-Farm Payroll은 보통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고 이 Household Employment Rate은 소형주,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그런 아니면 개인들의 그 사람들의 고용률이 어떤지를 보는 건데 non-farm payroll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소형 회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개인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employment rate, 고용률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상은 보면은 지금 이미 미국 경기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는가. 보통 지금 이분 말씀으로는 코로나 전에 저축률이 8% 정도 됐는데 코로나 도중에 나라에서 워낙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저축률이 34%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요번에 가장 최근 지표가 3.1%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못한 저축률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이미 갖고 있는 돈을 다 써서 사실은 크레딧 카드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데 연준이 이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집값도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1년 전이 아니고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벌써 1.3%가 빠졌다. 그래서 이런 세네 가지 지표를 볼 때 지금 이미 경기가 안 좋고 금방 물가가 떨어질 건데 자꾸만 연준은 뒤에 처진 지표인 CPI, 인플레이션 지표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unemployment rate,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만 보고 지금 아직도 물가가 높다면서 물가가 낮아지려면 훨씬 더 이자를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채와 정부채 사이에 이자율 차이를 보고서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회사율과
국채, 회사 채권과 국채의 이자율이 계속해서 그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이자를 많이 줘야 돼서 그래서 이 회사채하고 국채사의 이자율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는데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난 지 꽤 됐고 지금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이 5가지 증거를 이용해서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연준이 이 중요한 지표들은 안 보고 그 물가 인상률하고 고용률만 보고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기자를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이미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들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연준이 이것을 보지 않고 이자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오고 그 경기 침체가 꽤 심하게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불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 캐시 우드 누님은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옛날 테슬라 주식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에 확 이제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값이 뛰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가격 변동 없이 계속 비슷한 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상황이다. 그 롱 베이스를 만든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큰 가격 변동 없이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변동률이 비트코인의 30일 평균 변동률보다 낮을 정도로 거의 변동이 없이 지금 오랫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이 맞다면 비트코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 따라서 요 근래 다른 방송에 나와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최소한 100만 불, 밀리언 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만 불인데 밀리언 달러를 가려면 50배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 50배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좀 여윳돈이 있으면 저는 뭐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좀 아닐 것 같지만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뭐 라러리 사는 심정으로 이거는 비트코인은 무슨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앞으로 트렌드나 이 테크놀로지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몇 퍼센트 정도 사서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진짜로 올라간다면 득을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또 다음번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